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 히른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 옆자리 이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 옆자리 함혜주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치. 이제 네. 완연한 봄이 돼가지고 날씨도 많이 풀리고 덜 추워졌어요. 근데 또 막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항시 외투도 네. 잘 맞아.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여러분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쩌면 우리 셋 다 속해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굉장히 친근한 곳일 수도 있죠. 그쵸. 늘 궁금한 곳이야. 늘 뉴스거리에서 클릭하게 되는 바로 그곳. 어딜까요? 바로 이 배우님 소개해 주시죠. 연예공포. 시리톤인가요? 연예공포입니다. 사실 귀신이 방송국 카메라 좋아한다는 얘기 우리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음악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뮤지션들도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치. 귀신은. 맞아. 그냥 귀신도 음주감을 좋아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음악 켜놓고서 이제 습한데, 샤워하면 네, 귀신이 맞아. 물러내기 딱 좋다. 그 얘기 듣고 저 바로 그 다음날 음악 틀고 샤워했습니다. 난 늘 그래 늘. 연애공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과연 어떤 연애공포가 펼쳐질지 이배우님과 함께 하시죠. 네. (10대) 때 가수로 데뷔하더니 이제는 오락에 드라마, 진행, 라디오까지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연예인 A씨. 그런 A가 예전 화보 촬영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쇼핑을 하다가 캐스팅되면서 지금 소속사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데뷔 초 어렵게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청 긴장해서 말도 잘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선배 연예인이 날선 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야속한 진행자까지 됐어요. 저런 애들은 앉아있기만 해도 돈 버는데요 뭐. 너무나 서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매일 열심히 표정 연습을 하고 몸매 관리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화보 촬영 스케줄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촬영 시작을 하게 되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작가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촬영 감독은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시원하게 대답했고 한껏 업된 분위기에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A가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좋아 최고 감독의 칭찬이 이어졌고 생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 스태프 모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촬영 감독이 A씨에게 다가오고 오늘 정말 최고였어. 내일 촬영도 잘 부탁해. 한껏 웃으며 칭찬하고 사라졌답니다. 이 말을 들은 A는 안심하고 다음날 촬영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호텔방에서 자던 A에게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A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 촬영 시간까지는 아주 여유가 있는데 왜? 라고 생각한 A에게 매니저는 감독이 엄청 화났어. 몰라, 빨리 가보자. A는 서둘러 매니저와 함께 감독에게 갔습니다. 조심조심 방에 들어간 A씨와 매니저. 거기에는 어제와는 전혀 딴 사람의 무서운 얼굴한 촬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어제 찍은 사진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넌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니? 무슨 말이지?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감독은 표정에 생기가 없어.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꺼져! 라고 호통을 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제의 칭찬과 다르게 덜 변한 감독을 보며 이 사람 뭐지? 갑자기 어제 그렇게 칭찬했는데 왜? 당황스럽고 속상함을 견딜 수 없던 A는 울먹이며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여기서 또 돌아가면 지는 거다 라고 생각한 A는 다시 재촬영을 하겠다며 의상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이크업을 해주던 스텝이 말했습니다. 촬영 감독 좀 이상하지 않아? 온화한 얼굴하고 있더니 갑자기 폭발하고 지랄하질 않나? 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벽이 되고 중얼중얼 혼자 이야기하더라고. 하루 사이에 변한 감독의 태도가 A도 이상하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데 아까의 화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다렸지 빨리 하자 라며 친절한 말투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촬영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화보 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춤을 추는 거야. 거기 다른 스태프들도 다 춤춰. 둥글게 하란 말이야. 다들 어서. A는 순간 주저했지만 아침에 본 촬영 감독의 광기에 찬 눈이 너무 무서워서 주변을 한번 흘끗 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주변 스태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건지 전원이 원을 이루며 춤을 추었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친 것 같아.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A는 훗날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판에서의 일이 끝난 후 몇 달 뒤 무심코 뉴스를 보던 A씨는 놀랐습니다.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그 남자는 그때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겨우 납득했다고 하지만 그 감독의 광기에 찬 눈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현실 와, 곡이었네요. 진짜. 네. 혹시 귀신일까봐. 저도 뭐 빙의 이런 걸 의심했는데 네. 마약이었죠? 둥글게 웬 말이야? 둥글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네. 좀비 마약이라고 해서 합성 마약인데요. 그 마약을 하면은 좀비처럼 기억을 못 한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물어 뜯는데요. 어머. 그래서 그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좀비 마약 검색하면 그러니까. 어떤 좀비 영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리얼 좀비니까. 첫 번째 얘기부터 이제 좀. 되게 현실 공포였는데요. 귀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사연 음.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과연 어떤 연애 공포가 펼쳐질지 저와 함께 가시죠. 한 공포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 영화 촬영에 임하다 그녀는 크랭크인을 하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주연이 아니었던 그녀는 살인적인 대기 시간과 컷마다 따라오는 감독의 잔소리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다는군요. 감독의 잔소리에 촬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만둬도 된다고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있었대요. 그날도 긴 대기 시간을 우울하게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장비 문제 때문에 한참 촬영이 지체됐다고 해요. 분장실에서 대본을 체크해도 전혀 집중을 하지 못했대요. 그 방이 나빴는지 답답한 공기와 살짝 귓가에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왜 그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같은 기압이 달라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싫은 느낌에 분장실에 틀어박힌 채 그녀는 빨리 촬영의 기회가 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귓가의 울림이 갑자기 세지고 무의식 중에 비명을 지르게 된 순간 동시에 노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잔뜩 뭉클인 순간 저쪽에서 감독께서 부르십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대화하기도 싫었던 감독이지만 이때만큼은 기꺼이 갔죠. 습한 공기 때문인지 축 늘어진 힘없는 머리카락이 스태프를 따라 어떤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촬영 첫날부터 실수만 하던 자신에게 따로 불러 감독이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을 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 안에 있는 감독은 부를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미심쩍게 생각한 배우는 노크를 했죠. 그러나 잠시 후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잠겨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거기서 뭐 하세요?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감독이 불러서. 네? 감독님 촬영장에 있는데요? 누나가 없어서 촬영이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니저가 황당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른 채 일단 촬영 현장으로 돌아가 감독에게 사과한 그녀는 그 후에도 쭉 이어진 촬영으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긴 촬영과 감독의 잔소리에서 해방된 배우는 매니저에게 사정을 말했대요. 그러자 매니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나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촬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고요. 영화의 제작 스태프는 영감이 강한 연예인은 쓰지 말라고 했대요. 다른 영화에서는 영감이 강한 여배우가 촬영 중에 캐스팅되면서 스태프 하나가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감독은 확실히 나온다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리얼한 공포 영화를 찍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배우가 감독을 기다렸던 방은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방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배우를 부르러 온 머리가 긴 남성은 스태프 중에 없었습니다.
이후 감독의 의도대로인지 완성된 그 영화에는 정체 모를 뭔가가 장면 곳곳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 다 반전이네요. 스태프도 아니었던 거고. 스태프도 아니었고. 이쪽 업계의 고충 아닌 고충인데 뭔가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약간 영화인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 제가 이제 학생 때 영화과를 전공을 해서 선배들의 조연출로 이제 단편 영화 스텝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늘봄 가든이라고 아마 네. 우리 폐가 특집에서 했었을 거예요. 알아. 네. 그 섭외 리스트 중에 거기가 있었어요.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귀신을 싫어. 보는 곳이라고 하니까. 장소 섭외 때문에 그곳에 갈 뻔했는데 범죄 스릴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있죠.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극단 출신 꽃미남 배우 M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M은 당시 그럭저럭 인기 있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극단이 인기가 있다고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고 인기 탑의 몇 명 이외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다고 했다. 연극 연습과 티켓 팔이. 심지어 지방 공연이 생겨도 교통비도 자기들 몫이고 묵을 곳도 스스로 찾아야 한단다. 그런 가운데 TV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을 받으러 가지.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직업이다. 그런 M에게 기회가 왔다.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 촬영은 전편 어느 지방의 로케이션으로 촬영 기간은 3개월. 그동안 수입은 전혀 없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두말 없이 오케이 했다. 3개월이나 집을 비우지만 해약을 하긴 그래서 월세를 유지한 채로 3개월 집에 없는 일을 주인에게 알리고 냉장고는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를 마친 뒤 촬영장으로 떠났다고 한다. 3개월 동안 빈집이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좋은 배역을 받고 감독도 마음에 들어 상당히 좋은 기분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비우고 돌아온 집. 문을 열고 불을 켠 순간 뭔가 남의 집에 온 느낌이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우선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방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이불을 널고 돌돌이를 찾아 먼지를 닦아내는데 떼어내서 보니 분명 자기보다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극단에 여자 스태프들이 놀러왔을 때 빠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지만 욕실 청소를 했을 때 다르다는 걸 확신했다. 욕실의 배수구 뚜껑을 열었더니 대량의 긴 머리카락이 걸렸던 것이다. 너무 싫어. 평소 귀신도 믿지 않고 겁이 없던 M이었지만 순간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밖에 살 수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러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청소를 다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다. 전기를 완전 차단하고 떠났는데 돌아오자마자 불을 켰더니 바로 켜졌던 것. 냉장고에 주스가 들어있었던 것. 산 기억이 없는 조미료가 부엌에 있었던 것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누군가가 이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곧 경찰에 신고해 알아봤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고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침입했는지도 모른 채였다. 다만 인근 주민의 목격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증언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머리가 긴 여성이고 심지어 밝게 인사도 했단다. 어이씨 뭐야. 대박이다 씨. 그리고 그 여자 위에 최소 3명 이상의 사람이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주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M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곧 이사했다고 한다. 와 이거 뭐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는 오. 세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숨바꼭질. 숨바꼭질도 그러니까. 있죠. 주인도 짜고 치는 거라고도 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심을 했을 때. 아예 한 패처럼 어,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산 것 같아. 나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주인을 의심한 이유가 뭐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놓고 뭐 자기가 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그럴 거면 몇 개월 동안 여기 살아. 이 집 비었으니까 라고 한 거지. 근데 걔는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을 데려온 거야. 2-3명을. 아 그런 스토리. 그리고 발뺌 내면 모르는 거지. 약간 영화 뭐 기생충 2 같은 느낌이 그치. 하나 시나리오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도 간다 아카데미. 그래서 어쨌든 인사를 했으니까 사람은 맞는 거잖아. 어. 아 근데 좀 기분 나쁘다. 내가 집주인이었으면 나 진짜 싫었을 것 같아. 진짜로. 월세 살았던. 진짜 당장 방을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아 너무 싫습니다. 아, 주스를 왜 넣어놔? 그리고 조미료 왜 사다 넣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렁각시도 아니고. 자 여러분 이렇게 네. 연애 괴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여러분의 댓글과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MYLAZYBOK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연들을 예능에서 많이 풀었다죠, 히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네. 그 이주연 씨 애프터스쿨에 아. 그분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 시절에 목격했던 음. 귀신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차마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네. 그런 소스 너무 고마워요. 꼭 네. 찾아보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은 어. 카더라도 좋고요. 네.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던 사연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저희는 더 무서운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최 히렌츠였고요. 캔들 리뷰. 금바이 함해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누나 큰바이 영어로 빅스톤이네, 빅스톤. 빅스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